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확산되자 강원도가 신축 이전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강원도는 도청사 신축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청사 신축 용역비 5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외 사례와 의견 수렴을 어떻게 준비할지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내 도청사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일부 지자체는 도청 유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와 공무직 노조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24일 만에 끝났습니다. 원주시와 노조가 한 발씩 물러서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시와 공무직 노조가 임금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원주시는 노조의 최대 요구였던 호봉별 임금 1% 인상 조건을 수용하고 노조는 초임자 기본급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이 타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파업까지 가는 일은 없이 노조원들도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파업 철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컸던 만큼 체육시설과 관광지 등은 주말인 내일부터 당장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이면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현장들이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한테 좀 불편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4주 동안의 파업 끝에 손을 맞잡은 원주시와 노조는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는 사고를 당했거나 급성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는데요. 도내에 도입된 지 6년을 넘어서면서 1,500번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환자 이송용 침대에 누운 채 의료진에 의해 옮겨집니다. 평창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8일 폐혈증 증세를 보여 원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하는 병이지만 30분 만에 이송되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 헬기 덕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강원도 닥터 헬기가 어느덧 운행 1,500회를 넘겼습니다. 전국 세 번째로 도입된 강원도 닥터 헬기는 지난 6년 동안 강원도를 비롯해 인근 시도를 넘나들며 활약해왔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권역이 넓다 보니 평균 이송거리도 65km로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깁니다. 산세가 험해 차량 이송이 어려운 만큼 닥터 헬기의 존재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30분 내지 40분 정도 있던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환자 발생한 곳에 바로 골든타임 이내에 전문의가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죠. 지금까지 모두 1,389명이 이송됐고 이 가운데 90%가 넘는 환자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중증 외상과 급성 심근경색 등 위급 환자가 전체 이송 건수의 6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혁혁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이착륙 지점이 130여 곳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하는 비율이 20%를 밑돌았습니다. 중고등학교나 이제 교육시설에 운동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더 많은 인계점을 가지고 현장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항공의료팀은 앞으로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이착륙 지점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으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 들어 SFTS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2달 가까이 치료를 받던 67살 A씨가 지난 22일 숨졌습니다.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진드기에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28명으로 현재까지 7명이 숨져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한 은행 건물 안으로 70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은행 정문 유리가 깨지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은행 앞에 주차를 하던 중에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원주시 행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면서 455세대가 정전되고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원주시와 소방당국, 한국전력은 양수기와 급수 차량, 동력 펌프기 등을 동원해 전기와 식수를 지원했으며 물과 전기가 끊긴 지 약 17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물탱크를 청소하던 중 수위 조절기가 망가지면서 물이 넘쳐 기계실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9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멧돼지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에 쓰러진 멧돼지로 인해 일부 구간에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사체를 인계받은 원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우려는 없다며 별다른 검사 없이 멧돼지 사체를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군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소음 피해 대책 지역과 소음 실태 파악,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오는 31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 소음 피해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고성군이었고 원주시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3분기 고성군의 누계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상승하면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원주시가 2.34%, 속초시 2.32%, 춘천시가 2.21%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시군은 모두 1%대의 지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고성군의 높은 지가 상승률에 대해 토성면 공공복지시설 확충으로 인한 환경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2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유지해온 횡성군이 올 들어 인구 증가가 둔화되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 인구는 지난 2007년부터 연평균 312명이 증가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46,704명을 기록해 작년 말 대비 22명이 감소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늘 인구 추진 실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